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선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현실적으로 리플은 영원하게 리또 속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희망 고금만 있는 건지 큰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 댓글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가 2017년도 상승 랠리의 10% 정도만 반복해도 212달러까지 간다. 이런 시장 커뮤니티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숫자가 참 매혹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XRP 212달러, 지금 3달러 초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6610% 상승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그 가격이 되면 시가총액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무려 12조 5천억 달러가 될 겁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시총까지도 이 세 개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합친 것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2017년 당시, 그 당시에는요 시장이 완벽하게 무주 공산이었습니다. 규제요 거의 없었죠. 거래소요 그냥 아무 코인이나 막 상장시켜줬습니다. 돈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시기였고, XRP 같은 경우는 0.005달러에서 3.31달러까지 무려 66,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10%만 해도 212달러라는 계산의 출발점인데요. 지금은 완벽하게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KYC, AML 여러가지 규제 벽 자체가 높아진 거고 기관 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서 바뀌었죠. 돈이 들어오는 속도 자체가 그리고 방향성도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이 범람하는 계열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지금은 수도관 틀어가지고 물을 채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느리고 그 대신에 안정성을 갖췄죠. 이게 최근 온체인 지표 보셨나요? XRP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 측에서 5천만 개, 약 1억 7,500만 달러치를 거래소로 옮겼습니다. 그게 매도 준비가 아니면 뭘까요? 고래지갑에서도 거래소로서 물량이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고래 매도는 늘 있었고 받아줄 세력이 있으면 가격 방어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받아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여부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2017년 당시 10%만 상승해도 XRP 212달러 갈 거다 이런 말을 듣고 그 퍼센트를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퍼센트 자체는 가벼워도 절대 시가총액은 무겁기 때문에 XRP가 212달러 간다고요? 글로벌 자금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야지만 가능한 수치라는 거예요. 프랙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랙탈 같은 경우는 리듬의 유사성이지 규모의 동일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단순한 비교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XRP ETF 승인되고 글로벌 결제망 연동되고 CBDC 브릿지까지도 이런 것들 한 번에 맞물려야지 30달러에서 50달러 같은 중장기 시나리오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보다 가까운 게 XRP 10달러에서 15달러 구간이 더 현실적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장 구조랑 수급대 그리고 제도 변화를 다 합쳐가지고 나온 값입니다. 항상 숫자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돈은 물처럼 흐르지가 않습니다. 관과 밸브가 있는 것처럼 제도랑 수급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은 2017년이고요. 지금은 지금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는 온체인 수급, 제도권 채택, 그리고 실제 사용 데이터인 거고 이런 것들이 변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다 못 간다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격을 움직이는지 그걸 배우는 수업이에요. 앞으로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제도 확정 이후에 실제 사용 데이터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고래나 기관 개인들의 손바뀜 속도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형 내러티브가 유동성 경로로서 변환되는 순간이겠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날에 숫자는 꿈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눈앞의 구조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큰 물결을 탈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요, 최근에 일주일 만에 암호화폐 시장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XRP가 3.2달러에 안착을 했고요. 중장기 하락선까지도 돌파했습니다. 48시간 동안 고래들이 9억 개를 매집을 했고요. 저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이건 뭔가 시작됐구나 이런 느낌까지도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반등일까? 아니면 XRP 4달러로 갈 수 있는 진짜 상승 랠리의 초입 구간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거다. 뭐 더 생각할 게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번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 왜냐하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어떤 타이밍에 얼마만큼을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 판을 설명하는 핵심이 되어줄 겁니다. 기를 8월 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SEC랑 리플 그리고 몇 년을 끌어온 소송이 끝났죠. 그것도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미국 SEC 내부의 핵심 인사 헤스터 피어스랑 폴 애킨스 위원이 직접 종결 사실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제도권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XRP 차트가 V자로 상승을 했습니다. 3.3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면서 3.2달러 지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봤을 때 변동성 그리고 일주일, 1개월, 3개월보다 평균 수준입니다. 과열도 공포도 아닌 상태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매매 자체가 확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물량이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고래 지갑 이동을 보면요, 48시간 만에 9억 XRP가 사라져서 중장기 지갑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백하게 매집 패턴이라는 거고, 단순한 차트 신호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구간에서 사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흔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3.2달러가 단기 지지선이고, 그 위에 9일 이평선이 3.2달러에 걸려있어요. 이 선이 피벗 역할을 해줄 겁니다. 3.3달러 돌파하면 3.5달러까지는 빠르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3.2달러 깨지면 3.1달러까지 눌릴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들을 매수랑 손절 기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지금은 안정 속의 매집이라는 거예요. 장기 하락선 돌파 그리고 제도권 불확실성 해소까지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시기 자체가 드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타이밍이 아니라요, 다음 장기 구조 전환점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하니까 팔아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셔도 되는데요.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다음 상승 자체가 단순 이벤트로 끝날지 아니면 4달러를 넘어가지고 장기 흐름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의 거리량이 답을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XRP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게임이 아니라 역할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고래는 이미 움직였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흔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구조를 읽으셔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이 어떻게 커질지 앞으로가 진짜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 공기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죠. 9월달이면 금리 인하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게다가 글로벌 M2 통화량이 사상 최고치 경신 중에 있는데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돈이 풀리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진짜 알트 시즌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반짝 장세로 끝날까요?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부겠죠. 통화량이 늘면 자산이 오른다. 이 공식 자체가 너무 단순합니다. 실제로는 유동성의 크기랑 전달 경로 자체가 동시에 맞아야지 시장이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고, 작년 올해 한번 이어서 볼게요. 긴축의 끝자락에서 정책 기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 사이에 제도권이랑 코인을 잇는 통로가 하나씩 열렸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달렸습니다. 도미넌스는 60% 초반까지 상승했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번 주자가 달리고 나서 2번 주자가 따라옵니다. 그게 알트 시즌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 순환 구조예요.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이 알트로 흘러가고 거기서 또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패턴들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방향을 바꾸면 유럽과 영국, 아시아가 순차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기관 자금들은 먼저 깊고 안정적인 데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순서죠. 그 다음이 알트코인 순서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환율이나 원화 강약 그리고 규제 분위기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뉴스도 나라랑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체감 온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M2 통화량 늘어났다고 코인 가격이 바로 폭등한다? 이건 아닙니다.
속도랑 경로가 맞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 알트 시즌 같은 경우는 전체 동시 급등이 아닙니다. 순환 상승 랠리예요.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고, 한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냥 방향 지시등입니다. 절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게 꺾일 때도 있지만 옆으로 기는 횡보 구간이 길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영원히 얌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클 후반에 김치 프리미엄 과열이 다시 오게 될 거예요. 이런 XRP 이야기들 자체가 늘 연결해 있습니다. 송금, 결제 인프라, 그리고 제도권 금융을 잇는 브릿지 자산이죠. 그래서 단기 가격보다는 중요한 거는 인프라 채택과 규제 명확성, 그리고 기관 접근성인 거고, 알트 시즌이 오면은 거래 대금이 커지는 초입 구간에 역할 자체가 뚜렷한 코인이 먼저 부각이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아니라 바람을 모으는 돛과 가도 같은 자산인데요. 시장 속도가 빨라지면 가장 먼저 빨라지는 거는 긴 호흡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저도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지금은 추격인가 아니면 전략인 건지. 조급함을 눌러야지 시장 자체가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도미넌스 체크, 현금 비중 관리, 지루해 보이시더라도 불장에서 계절을 지키는 현실적인 장치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의 사이클 앞에 서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클을 해석하는 습관 자체가 다음 선거를 가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가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볼 장면은 딱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정책 전환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경로랑 속도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유동성은 바람과도 같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이런 바람의 방향이 되어줄 거예요. 그리고 리플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돛입니다. 바람은 바꿀 수 있겠지만 돛의 각도는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투자 시장은 소수의 예외를 빼고는 상승 후의 하락, 또 다시 상승 후 하락을 반복하는 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하락 속에서 긴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낮아지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만 놓고 봤을 때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3,000원, 심지어 2,000원 중후반까지도 빠졌었죠. 그때 3,000원이 지지선이다, 3,000원 깨지면 끝이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었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잠깐 3,000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 4,000원, 그 이상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요, 그 하락의 순간에 3,000원이 깨지고 2,000원대 중반까지 밀렸을 때 답답함과 불안감이 못 이겨가지고 손절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댓글에서는 더 떨어진다, 앞으로 안 좋다, 이런 말들을 보고 흔들렸을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 심리가 비슷한데요. 내가 매도하면은 그 코인이 더 떨어지길 바라고, 나만 팔았다는 아쉬움과 아까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팔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지는 시점, 그 순간이 바로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결국에 상승하려면 누군가가 그 불안감 속에서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거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뇌동매매, 본능매매 말고 원칙 매매하셔라. 단기 저점에서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되, 반대로 단기 고점에서는 분할 익절, 이런 원칙들만 지키셔도 시장의 파도 속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켜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용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